여러분들, 만약 같은 반 여자가 이번 주 일요일에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뭐 당연히 이제 그린라이트지.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다가 바로 자랑하면서 육아계획 세우면 된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머스킷 소총을 들고 얘기한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총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지구 어딘가에선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카니에 세이야는 실제로 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물어봐야죠. 이거 데이트 신청으로 봐도 되냐? 아, 데이트 신청 맞다는 거야. 근데 총은 왜 꺼내는 거야? 물어보니까 거절하면 죽여버리겠대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고백법인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가짜 총이겠거니 했더니 진짜 총이죠.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하면 머리에 구멍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인공은 그녀의 말대로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놀이공원도 여러 개잖아. 그래서 어느 놀이공원으로 가냐?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라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거의 문 닫은 놀이공원, 그러니까 사실상 망한 놀이공원이니까 바로 그냥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해. 마침 또 제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냥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놀이공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놀이공원에 도착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하죠. 뭐 닫아가는 놀이공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문 닫은 거랑 진배 없어.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놀긴 놀아야죠. 나름대로 놀이기구도 타봤는데 엉망이죠. 뭐 관리도 안 하나봐. 자이로드롭은 애들도 탈 수 있게끔 느리게 만들었다는데 내려가는 게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고, 또 회전컵은 너무 빨라서 이거 뭐 싱싱이보다 빨라. 이따구의 놀이공원에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센토는 오늘 어땠냐는 거야. 세이야는 화가 나가지고 야 장난하냐고 너무 최악이었다 얘기하니까 센토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자기는 이 놀이공원의 관계자인데 이 놀이공원의 지배인과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일단 총으로 협박하면서 여기까지 불렀으니까 무슨 일이 있긴 하겠다 싶어서 지배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근데 지배인이라서 보니까 아직 어린애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까진 모르겠는데 지배인이 대뜸 세이야를 부르더니 이 놀이공원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너가 지배인이 돼가지고 이 놀이공원을 다시 부흥시켜달래요. 근데 내가 왜? 사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사실 뭐 그냥 일반인 데려와가지고 무슨 경영을 맡겨.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런데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메이플랜드라는 마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신의 힘으로 미래를 봤더니 세이야 너라면 이 놀이공원을 구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듣자마자 갑자기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메이플랜드의 주민? 이분들의 정신은 지금 헤네시스에 계시는구나. 근데 당연히 세이야가 메이플랜드 뭐 이런 거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지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마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을 경험해보면 너도 이제 믿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세이야는 무슨 뭐 매직클로라도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배인이 점점 다가오더니 끝내 입술 박치기를 하면서 세이야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에서 눈을 떴는데, 일단 누나한테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기절한 주인공을 센토가 직접 집까지 데리고 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나의 생각도 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아직 애인 줄 알았는데 집에 여자애도 데려오고 다 컸네 이러는데, 이제 지배인이 말했던 마법은 이거였던 거죠. 주인공에게 실제로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토가 다시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너는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됐다면서 총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다 마법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센토가 다시 한번 요약해줍니다. 지배인 이름이 라티파라고 하거든요. 얘는 진짜 마법의 나라에서 온 공주래요. 근데 얘가 주인공한테 입맞춤을 하면서 주인공도 라티파 덕분에 마법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마법은 원래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른 건데 주인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마법이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쓸 수 있으면 너무 사기잖아. 그래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딱 한 번만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등교하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게 주인공도 이게 진짜 마법이긴 하구나, 마법의 나라가 진짜 있긴 한가 보다 하고 납득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인공도 납득한 것 같으니까 센토가 말하죠. 오늘도 놀이공원으로 와. 근데 마법은 둘째치고 내가 왜 가? 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자, 그렇게 놀이공원에 오늘도 도착했는데 너가 꼭 와줬으면 하는 곳이 있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어떤 회사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기 기획이라는 이 놀이공원의 모 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높으신 분이다.
이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놀이공원은 계약상 8월이 되기 전까지 이용자 수 50만 명을 채우지 못하면 문을 닫기로 했대요.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으니까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5월 중순인데 아직도 왜 너네들은 폐원 준비를 하지 않냐?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25만 명인데 너네들이 지금 2달 언저리 만에 50만 명을 채우려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냐? 너네 문 닫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러 왔는데 센터가 얘기하기를 7월엔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센터도 안 될 거를 내심 알고 있어. 센터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언대로 너가 지배인이 되어준다면 이 놀이공원을 구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다시 부탁하는데 근데 이제 주인공 입장에선 생각해볼수록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대뜸 잘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에 나오라고 학교에서 총으로 협박하더니 이제는 망해가는 놀이공원을 다시 살려달라.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주인공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심 주인공도 이 상황이 불편하긴 했어요. 뭐 지배인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어린애가 부탁하기도 했었고 할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수그리고 있는 센터도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마법도 받았는데 이대로 그냥 일반인으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마법이라도 없애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놀이공원으로 향했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막 직원들이 모여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폐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배인 이제 라티파가 오늘부로 우리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는 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은 유명하지 못해가지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폐원이 되면 역 앞에서 그냥 휴지나 나눠주다가 잊혀져 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져 가는데요. 지배인이었던 라티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들한테 사과하게 되죠. 다 나 때문이다. 근데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라티파가 어디선가 본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결국 세이야는 모두의 앞에서 얘기를 하죠. 謝るのはまだ早いんじゃないのか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곳을 내가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센터하고 라티파만 불러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들도 포기한 건 아니다. 내가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50만 명을 채워야 되는 8월 1일까지만 지배인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세이야는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이야는 지배인으로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입장료도 낮췄고 고장나 있는 기구도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손님이 많이 오질 않죠.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그로가 필요하다. 우리도 뭔가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직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영복을 입혀놓은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선정적인 홍보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업로드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것 가지고는 선정성에 축에도 끼지도 못한다. 수영복은 안 그래도 답이 없어가지고 속상한데 그러던 와중에 또 직원이 손님을 때려버리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손님이 진상이긴 했어. 손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하긴 했지만 손님을 때리는 직원이 어딨어. 안 그래도 무너져 가는데 진짜 망했다 싶었는데 진상 손님 참교육하는 인형 알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야. 욕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손님 때렸던 직원이 와가지고 야 네가 나름대로 이제 머리 쓴다고 애들 모아가지고 선정적인 영상 제작했는데 나한테 안 된다.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너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업로드한 사람 이름을 한번 잘 봐봐. 보니까 무슨 IS인가? 이래. 아니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거를 뒤집어 봐라. 뒤집어 보니까 세이야죠. 그니까 이거를 업로드한 것 자체도 사실 세이야였던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물어봐. 아니 야 이게 그러면 잘 나올 줄 알았냐? 한번 물어보니까 당연히 나는 이게 잘 나올 줄 알았다. 수영복도 사실 잘 안 될 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100명보다는 101명의 손님을 만들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만약에 더 올 수 있다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세이야였습니다. 뭐 그렇게 진상 손님 참교육하는 인형 알바 이 영상이 떡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손님들도 생기고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단체 손님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애들이다 보니까 이 놀이공원 마스코트 3인방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도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덜어주려고 ようこそ夢の国へ 유치원생이 만나.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입장료를 낮추고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다 같이 그냥 경마에 참가해가지고 야 돈 한번 땡겨오자.
그냥 우리 밤의 테마파크로 업종을 변경하자.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은 다 제치고 남쪽에 공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옛날부터 돌았다. 그래서 여기를 탐험해가지고 보물을 찾아서 그걸로 일단 자금 확보를 하자, 이 얘기죠. 그나마 이제 경마 참여, 뭐 밤의 테마파크 이런 거보다는 가장 현실성이 높으니까 남쪽에 있는 테마파크로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공포 테마파크가 맞는지 무슨 뭐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한 건지 가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야. 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나가기도 하고 뭐 화살을 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어디서 많이 봤던 종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네랑 싸우면 질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용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용이 하는 말이 감히 인간 따위가 이 현명한 용의 잠을 깨우냐면서 너의 잘못은 죽음으로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이야가 너의 잠을 깨운 건 미안한데 근데 너가 그렇게 현명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이 화가 나잖아. 만약에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은 너희들의 목숨은 살려주마. 근데 이제 용이 내는 문제가 뭐냐? 자기 엉덩이에 점이 몇 개 있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용도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야. 속으로 이제 야, 내 엉덩이에 점이 2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세이야 능력이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네 엉덩이에 점 2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용이 깜짝 놀라가지고 찍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찌질해져. 근데 이 찌질해진 모습을 보니까 동료들이 야, 저 용이라더니 사실 허접 아니야? 한데 이렇게 딱 쳐보니까는 뒤집어지는 거죠. 아무리 이제 손님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신나가지고 좀 선을 넘긴 했지만 그래도 손님이 직원을 패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용도 여기 직원이고 방금 나왔었던 오크들도 여기 직원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얘네 오크는 진짜 오크도 아니야. 그냥 공포 테마파크니까 오크로 분장했던 두더지족들인데요. 이게 두더지족이 옛날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얘들을 납치해서 굴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도망 다니던 두더지족을 이 놀이공원의 창립자가 숨겨주고 있던 거죠. 그때 이 두더지족들이 여기로 오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여기로 들고 왔으니까 공포 테마파크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두더지족들과 합류하며 세이야는 재정적인 문제도 당장 해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직원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돈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을 대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급한 거, 직원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그 두더지족이랑 그 용이랑 뭐 얘네들이 들어왔다곤 해도 여름이 되면은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니까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직원도 추가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적들의 습격 뭐 이런 이벤트도 만들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냥 있는 직원들 대충 붙여가지고 대충 하니까는 사실상 뭐 긴장감도 제로고 재밌지도 않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메이플랜드에서 유명한 해적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해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면 돈이 좀 되겠구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손님들이 그걸 알 리가 있나? 그렇다고 직원들도 가만히 볼 순 없잖아. 일단 가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 이 해적이 딱 보더니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걸 도와준다면 너가 잡은 포로는 너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여기 있던 마스코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해적들의 침략이 시작돼요. 이제 좀 애들 장난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치열한 접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해적이 괜히 유명한 해적이 아니야. 적의 지휘관 먼저 찾아가지고 라티파를 납치해버립니다. 이 라티파가 납치당하니까 얘는 여기에 지배인이기도 하고 메이플랜드의 공주란 말이야. 그렇게 결국 여기 있던 모두는 투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적들은 신나가지고 막 파티하면서 놀고 있는데 아직도 손님들은 이게 이벤트인 줄 알아. 야, 이번 이벤트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게 해적들은 점점 더 신나가지고 저항했던 직원들을 처형식까지 시작합니다. 한편 세이야는 일단 시설 내부에 있는 동료들을 모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류한 다음에 그 직원들과 함께 이제 신나가지고 정신이 없잖아. 그 틈을 타서 적의 배에 잠입해가지고 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해요. 그렇게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됐습니다. 적들을 향해 대포를 발포하면서 세이야 일행의 반격이 시작되죠. 이제 이 해적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자기들 배까지 뺏겨버렸으니까 사실상 승기는 주인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해적 선장이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제 나머지 해적들도 급해지니까 심부름 막 해주고 빙수 이렇게 만들어주던 누나도 그냥 막 내다 던져버리고
근데 또 주인공 쪽에서는 정신없이 대포를 쏘다가 대포알이 부족하니까 그냥 거기 있던 상어 직원도 같이 그냥 날려버리고, 근데 하필 그 상어 친구가 빙수 누나 쪽에 날아가면서 굉장히 그림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걸 해적들이 보더니 다 잔뜩 졸아가지고 항복하는데요. 이제 해적이다 보니까 뭐 상어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상어 친구 덕분에 싸움은 마무리됐는데 이제 손님들의 불만이 아주 가득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손님들 반응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 이거 먹히는데? 해가지고 이 사로잡은 해적들한테 이번 여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너네들이 무료로 이벤트를 도와준다면 너희가 이번에 끼친 피해 넘어가 주겠다. 해적들은 당연히 지들이 해적인데 뭐 여기서 알바하면서 지내겠어? 아, 개소리 하지 말라 이러는데 상어 친구가 한마디만 그냥 해도 그냥 바로 순둥이가 되죠. 이번 일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유대도 이제 깊어졌고 팀웍도 이제 생겼으면서, 그리고 공짜로 새로운 직원들도 생겼어. 그렇게 이제 다들 기분 좋게 마무리 되려고 하는데 꼭 초치는 놈이 하나 있어. 結果オーライだみ誰も何も謝る必要はないみあるわ。 그렇게 배신했던 핑크 마스코트도 처형시켜버리면서 이번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 방문자 수는 약 700명. 이대로 가면은 40만 명도 못 채울 것 같은 거죠. 아직까지는 안도하고 멈춰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놀이공원은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라도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라티파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제 직원들한테 왜 쓰러졌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냐 물어봐도 잘 얘기해주질 않아. 센토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메이플랜드에 용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메이플랜드에선 이에 맞서려고 해봤지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어느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국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용을 퇴치해 줄 테니까 공주를 나에게 달라. 이대로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마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법사는 실제로 용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근데 국왕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손해보는 기분인 거야. 야, 지금 이제 용은 없는데 내가 왜 마법사한테 공주를 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용 대신에 마법사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마법사는 공주에게 저주를 걸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메이플랜드의 사람들은 인간들의 즐거움을 에너지 삼아서 살아가는데 공주는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이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고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저주가 심해지면서 저주에 걸린 날인 8월 1일이 되면 한 해 동안의 기억을 모두 잃고 몸도 작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매년 초기화된 게 벌써 10년도 더 됐다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단인 놀이공원마저 닫으면 라티파는 사실상 살아갈 수단이 없어지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50만 명을 달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근데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제 이거를 숨길 수는 없으니까 라티파한테도 솔직하게 이대로는 50만 명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라티파는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억지로 막 웃음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억지로 웃는 라티파의 모습을 보니까 세이야의 옛날 기억이 자세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라티파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본 적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세이야는 라티파와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라티파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울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얘를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세이야는 끝까지 라티파를 웃길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얘가 웃긴 웃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 세이야는 이 놀이공원에서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널 진심으로 웃게 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거죠. 세이야는 다시 한번 이 일을 악물고 50만 명을 어떻게든 달성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이제는 8월 1일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50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10만 명은 남아 있었는데요. 방학이라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만 명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이야가 낸 아이디어는 남쪽 구역에 공포 테마파크 말고 방치되어 있는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축구 경기를 하자. 이 경기장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50만 명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축구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5만 명이나 보겠어요. 근데 게다가 그럼 10일 안에 그렇게 큰 경기를 자기들이 성사시킬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들어온 정보 중에 딱 7월 31일에 실시하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경기장 잔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연장되게 생겼다는 찌라시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당 경기 담당자와 어떻게든 연락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너네들이 지금 잔디 때문에 경기를 못 뛰게 될 상황에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경기장에서 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너네 놀이공원에 있는 경기장은 폐쇄되어서 방치된 상황인 것 같은데 시설이 괜찮긴 하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경기장이 잘 관리된 천연잔디로 되어 있긴 하냐. 뭐 천연잔디 대신에 천연잡초가 있긴 하겠지. 함부로 이제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고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역시 뭐 상대방도 굳이 놀이공원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협상은 결렬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세이야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시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일 당장 경기가 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잔디는 천연잔디 전문가가 따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완벽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받아줄만 한데, 근데 아직도 반응이 시원찮아. 여기서 세이야는 능력을 사용하죠. 肝心なのはそこじゃない。費用がいくらかかるかだ。値切れる限り値切りたい。 이 얘기를 들은 세이야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경기장 사용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잔디나 이런 것도 되어 있다 그러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금전적인 문제도 세이야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선 이 놀이공원에서 경기를 안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이야가 내건 양보할 수 없는 조건 딱 한 가지, 꼭 놀이공원 정문으로 통과를 해야 한다. 뭐 당연히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알겠고 시설 상태를 내일 확인하러 가겠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문제는 잔디도 없을 거고 돈이 없는 건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인데 너가 이걸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일단 세이야만 믿고 따라가니까 잔디 전문가가 있긴 하죠. 천연잔디는 아니지만 마법잔디, 마법으로 너무 잘한 풀들은 두더지 친구들이 관리해주면 되거든. 그렇게 어떻게든 정리를 끝내고 다음날 관계자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뭐 경기장이 진짜 말대로 괜찮아. 특히 잔디가 얘네들 입장에선 이렇게 잘 관리된 천연잔디는 살면서 본 적이 없어. 사람이 관리한 게 아니라 두더지들이 관리했거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이렇게 좋은 잔디가 생기냐. 여기에서 경기를 하겠다. 세이야는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하나, 돈이 없어. 그래서 세이야는 그날 밤 직원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結論から言う。南エリアを売却する。 물론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놀이공원이 망하는 거보다야 100배 낫다. 그래, 뭐 쓰지도 않는 땅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다. 그렇게 땅을 팔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 31일이 되는 날까지 세이야 일행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가다 보니 어느새 닥치게 된 7월 31일, 그날 아침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44만 9천. 이대로 만약에 축구 경기까지만 마칠 수 있다면 50만은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인파에 직원들은 욕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한편으론 또 즐겁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지만 세이야는 방문자 수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250명 정도가 비는 겁니다. 표는 사놓고 경기를 보러 오지 않은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던 거예요. 이대로 세이야는 이거는 답이 없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른 직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등한테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주인공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전 여친들한테까지 연락을 돌리는데요. 전화해가지고 자니?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부른 거야. 그렇게 이제 진짜 마지막 결전의 시간. 이제 직원들이 불렀던 포차 사장님하고 손님들, 그리고 빠칭코 사장님까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자기랑 바람피던 유부녀들 남편한테 네 아내 지금 나랑 놀았다고 꼰질렀다는 애도 있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래.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세이야 전 여친들도 오고 다들 오늘이 죽는 날이다 생각하고 다 불렀는데 3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제 시간은 진짜 몇 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끝났구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유딩 트리오가 딱 센토를 발견한 거야. 센토를 보자마자 이제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그렇게 센토의 희생으로 어떻게든 달성한 50만 명. 자, 그렇게 이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세이야는 직원들이 모르는 얘기까지 해주는데요. 남쪽에 있는 땅들을 팔기로 했는데 이걸 누가 사기로 했냐? 몰마트, 그러니까 미국의 월마트죠. 월마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쇼핑하러 오는 손님들도 놀이공원에 들르기도 할 거고, 반대로 또 놀이공원에 들른 손님이 마트에 가기도 하고 서로 윈윈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야 앞으로는 진짜 꽃길만 남았구나.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라티파는 8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는 다시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50만 명과는 관계없이 마법사가 건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세이야는 옛날에 다짐했던 그때 그 약속을 이번에도 지킬 수가 없고 자정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兄様俺がわかるのか。 이제 마법사가 걸었던 저주는 즐거움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것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즐거워하니까 라티파의 저주도 완화가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세이야는 지배인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즐거웠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곤 하죠. 그렇게 다음날 세이야는 다시 한번 놀이공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昨日でお仕事おしまいじゃん。気が変わった。 이렇게 오늘도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로 향하게 되는 세이야. 準備はできているか。ようこそ天城ブリリアントパークへ。 지금까지 애니초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